챗GPT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일을 시키듯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켜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예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핸드폰으로는 사실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글자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두 번째 개념입니다. 챗GPT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도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일을 시키듯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켜줘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냉장고에 가서 시원한 물 좀 떠다 줘 라고 하면 AI는 몰라요. 냉장고는 어딨고, 물은 어딨고, 물병은 어떻게 생겼고, 그 중에 시원한 물을 고를 땐 뭘 골라야 되고, 따르려면 컵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고, 쟁반을 어디서, 이걸 다 설명해 줘야 돼요.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잘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근데 요즘은 AI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서도 사용을 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또 AI한테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라고 해요. 네이버에서 질문할 때는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AI한테 질문할 때는 프롬프트라고 해요. 자, 프롬프트를 넣을 때는 목표, 형식, 수량이라는 내용을 넣어줘야 구체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역할을 지정을 해주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자, 그럼 이 두 가지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이걸로 질문을 할 거예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도출해줘. 뭐 해야 되냐고. 참고로 제가 매출 상승 전문가잖아요. 중개업에서. 현재 매출이 적자 상태라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싶어. 중개사무소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5가지 핵심 전략을 도출해주고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해주고 별표는 5개 기준으로 표시해주면 좋겠어. 엔터. 그러면 뭔가 답변을 해주겠죠. 상상해주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답변에 따라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2단계의 질문을 제가 같이 넣어놨죠. 2단계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하기 전에 매출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중개사무소에서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모호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떠올리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자, 핸드폰도 마찬가지, PC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새 창을 띄워줘야 돼요. 자, 앞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질문을 했죠. 거기에 따라 답변을 했죠. 여기에다 밑에다가 또 질문을 하면 전에 했던 답변에 영향을 받아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운 창을 실행시켜줘야 돼요. 핸드폰에서도 오른쪽 위에 보면 네모칸의 연필 모양이 있어요. 걔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다가 물어봐 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얘를 잘 쓰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다
학습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체계적인 답변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새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창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다 질문을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새 채팅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질문을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죠.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를 정했죠. 그죠? 얘는 응용이 가능하죠. 5가지를 알려줘? 10가지를 알려줘? 또 가능할 거고요. 또는 10개의 별표를 기준으로 알려줘? 또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바꾸고 응용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이제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질문은요, 매출이 마이너스, 적자 상태에서 흑자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저 질문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미 흑자 상태라면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맞나요? 그래서 질문을 또 해볼 거예요. 월 1,000만 원 내가 벌거든? 월 2,000 벌려면 어떻게 될까?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죠. 똑똑해요. 엄청 똑똑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표님,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단기 생존 전략과 중장기 브랜드 전략을 병행해야 돼요. 특히 중개사무소는 고정비 부담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수익 다각화 구조로 가는 것이 매출 전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 하래요? 급매물, 전세, 재계약을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하래요. 그게 중요도가 5점짜리네요. 즉, 단기간에 매출을 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재계약에 신경 쓰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부동산 자동화 프로그램 및 리스팅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래요. 뭐 하라는 거죠? AI 잘 쓰라는 얘기죠. 네, 네이버, 직방 등으로 노출을 확대화시키고 또 소수 정예라도 계약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거널러내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객 맞춤형 컨텐츠 마케팅을 하래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카카오 뷰 같은 걸 쓰래요. 자, 카카오 뷰가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죠. 네, 요새 쓰는 거는. 자,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공실 관리하고 임대 대행 수익화를 하고요. 지역 랜드마크 중심의 소액 투자 매물 마케팅을 하래요. 그러면 적자 상태에서 흑자 상태로 전환을 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DB 정리하고요. 재타겟팅 하고요. 타중개사무소와 협업을 강화하고요. 컨설팅형 상담 스크립트를 도입하래요. 자, 필요하시면 위 전략 중 하나를 중심으로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 주겠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 계획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할 겁니다. 급매물, 전세 재계약 타겟팅 마케팅에 대한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 줘. 두 번째 질문이죠. 목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중개 수익을 확보하겠대. 전략, 급매물, 전세, 타겟 고객을 마케팅으로 실제 거래를 유도하겠대. 공급자, 매도인,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보유세 부담이 있는 다주택자, 공실이 장기화된 임대인, 만기 도래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긴급자금이 필요한 매도자를 찾으래. 수요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 임차인,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고 싶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 보증금 상승 우려가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찾으래요. 매물은 이렇게 확보하래요. 전세 재계약 대상 물건을 분석하는데 임대차 만료 3개월 이내인 계약 물건을 타겟팅을 해서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 인상률이 낮은 물건을 선별하래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네. 뭐죠? 주택임대사업자죠.
급매물 선별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급매물의 기준이 최근 3개월 내 매물, 시세 대비 10% 이상 저렴, 자금 압박이 확인되는 물건. 뭐죠? 등기부등본에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 물건을 찾으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물건을 확보하려면 기존 고객 DB를 분석하고 지역 카페, 맘카페, 단지 내 게시판, 그리고 부동산 이지 프로그램을 통한 임대차 만기 물건 알림을 연동시키라는데, 참고로 이 부동산 이지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중개업할 때 쓰느라고. 자, 이렇게 하래요. 근데 어떻게 알지? AI가 내가 저걸 쓰고 있는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유료 결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뭘 해줄 수 있냐면, 자비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 네가 했으면 하는 역할, 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답변을 할 때 저는 꼭 시작할 때 뭐라고 불러요? 대표님 이러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 너 나한테 말할 때 대표라고 불러? 라고 이미 해놔서 그래요. 그게 어딨냐? 오른쪽에 보면 맞춤 설정에 여기 써 있어.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대표님 해놨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저한테 맞춤형 답변을 하죠. 근데 여러분은 뭐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GPT가. 그러니까 여러분 맞춤형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공통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똑똑하죠?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그죠? 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카카오 채널, 카카오뷰, 문자, 알림통 마케팅, 오프라인 전단지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좋대요. 현장 대응, 스크립트, 전화 멘트까지 짜주네요. 요즘 보증금 인상 요구 많으시죠? 지금 이 집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실 걱정에 빠르게 재계약 원하시거든요. 같은 단지 내 조건 비교도 도와드릴게요. 아예 스크립트도 짜주네요. 전화 멘트. 자, 그리고 매물 확보된 매물수, 재계약 유도된 고객수, 급매물 컨텐츠 클릭률, 단기 성사 건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반응률 분석, 매물 조건 조정, 피드백 반영, 타깃을 수정하는 형태로 점차 개선해 나갈 수도 있대요. 결론,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불안 요소를 해결해 주면서 중개사를 필요하게 하게 만드는 구조와 전략이 필요하고, 계약 전환율이 높고 중개료 이외의 상담료, 관리형 서비스 등 부가 수익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대요. 됐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네요. 어떻게 답변은 마음에 좀 드세요? 모호했던 생각이 조금 구체화되는 느낌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는 매출 흑자야. 그래서 사실 지금 흑자 아니세요?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매물 자체가 없지 않아요? 예? 할래야 할 게 없죠?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어딨냐? 적자 상태라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고 나는 뭐가 궁금해요?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거든? 월 2,000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월 2,000. 왜 다 그 정도는 버시잖아요. 월 2,000. 그러면 답변을 해줄 텐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월 2,000으로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된대요. 그런데 타이틀은 똑같은데 내용이 틀려요. 타이틀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요. 네. 이번에는 야간 상담 확대하래요. 와.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월 매출 1,000만 원 추가 확보를 누리되 장기 기반 전략으로 안정적인 운영 확보를 만들래요. 이렇게 해주네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줍니다.
다 만들어줘요.